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인사드리고 있고요. 이데이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도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1시간 동안 오늘장 주요 이슈 정리부터 주목해볼 만한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들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문자 참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중요한 이슈와 뉴스 점검들 도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고 영상 자료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9월 6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또 장중 시간 내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번 무료 방송의 주제는 종목 수익 극대화 하반기 대비 전략에 대해서 또 알찬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는 QR코드로 3258 입력하셔서 계속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닥터 함께하는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서용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화요일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휴장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는 큰 재료와 이슈 없이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거래 만에 하락을 하면서 0.09%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이 오늘 3거래 만에 반등을 하면서 0.25%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로봇과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루닛과 뷰노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 어제 포스코와 함께 이 로봇을 함께 개발 협력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15% 강세, 이 밖에 많은 의료 AI라던가 다른 AI 관련주들이 오늘장 많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일단 지수 자체는 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장 먼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엄청나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가 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움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한국 증시는 거의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홍콩이라든가 중화권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미국
선물 시장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상승에 따른 한계 탄력성이 좀 둔화된 모습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이후에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한 축으로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롱숏의 포지셔닝으로 2차전지 쪽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2차전지 쪽이 밀리면 지수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올라가면 상승하고 또 반대급부로 움직이면 또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일단 2차전지는 이미 좀 시세를 만들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등락 수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의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반도체 섹터들은 좀 더 상승 탄력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구간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수의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등락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2,600선을 좀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조정에서 쌍바닥 자리를 좀 다지고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열어놓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밀리다가 물론 하락 마감은 했지만 낙폭을 좀 줄이면서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상승 전환이 좀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두 섹터들은 사실 뭐 큰 수익을 지금 기대하기보다는 지수를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강보합이냐 약보합을 결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대한 섹터 순환매들이 훨씬 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업종 순환매들도 잘 나오긴 했으나 오늘은 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뉴스와 함께 좀 테마주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약보합권이었지만 시장 자체는 뭐 엄청 좀 강한 모습들보다는 좀 관망세가 좀 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AI와 로봇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업종과 또 종목별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고민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게임주 데브시스터즈이고요. 8월 29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 바로 일주일 된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제시해드린 직후에 바로 3거래일 연속 강세가 나오면서 52,600원까지 기록을 했고요. 목표가를 또 훌쩍 뛰어넘은 종목. 자, 오늘 47,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데브시스터즈 바로 또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데브시스터즈를 드렸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 그다음에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뉴스가 좀 작용을 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좀 눌림목 자리를 공략해서 온라인 자리를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유리한 장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으로서 상당히 좀 유명한 게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도 좀 달성을 한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놓여 있는데 일단은 매도는 대부분 나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눌림목이 이어진다라면 재공략 관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추세 하락세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고점과 저점을 좀 연결을 한 4등분
이평선을 살펴보시면 딱 중심 가격 와서 좀 맞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하락 추세 국면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 박스권에 대한 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자리를 좀 공략해 보는 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가격은 45,000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들어오신다라면 좀 공략 가능할 거고 다시 한번 5만 원 돌파 시도 이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상승폭을 큰 상승폭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는 닥터스 공략주를 통해서 또 저가에서 할 수 있는 종목 잘 준비했으니까 수익 잘 보셨으면 됐고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개별적 이슈로 전략을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매도 또는 트레이닝 전략이 적합한 종목이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중요한 이슈와 뉴스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하니까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도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선물까지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내일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일 개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하반기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강세가 두드러졌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 모듈주들이었습니다. 어제 삼성전기가 장 마감 후에도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함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테슬라이고 굉장히 큰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카메라 모듈주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 우리가 2차전지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펙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가 결정을 짓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출시될 아이폰 15 역시 카메라 모듈이 어떤 것이 장착되느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또 카메라 모듈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죠. 자율주행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이제 가격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ADAS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ADAS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레이더를 활용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와 레이더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 자동차의 이제 앞 범퍼나 밑에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플라스틱 패널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레이더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쏘면서 거리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없앤다라고 발표를 했죠. 테슬라가 이제는 레이더를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모든 것을 카메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었고 그 발표가 되면서 이제 지금 새로운 할인된 테슬라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수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율주행 관련주도 함께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좀 우리가 볼 때 좀 대형주 쪽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기와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대부분 상승이 나왔던 카메라 모듈 업체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시면 자동차 쪽에 납품이 되는 카메라 모듈 쪽이 대부분이었고요. 오히려 좀 스마트폰 쪽으로 납품되는 카메라 모듈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좀 제한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옵트론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말씀해주신 삼성전기, 그다음에 MC넥스가 좀 관심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외의 흐름들에서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종목들도 저는 분명히 순환매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이 카메라 모듈 쪽들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은 있지만 현재 지금 대부분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고 가격이 좀 가열화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뭐 옵트론텍이라던가 MC넥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또 전해드렸으니까요. 카메라 모듈주들에 대해서 전략 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드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 또 현대차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많은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주들은 살짝 지지부진했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 1, 2분기에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사실 또 여름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DB금융투자에서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차 좀 앞으로 점검 어떻게 볼까요? 점검을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주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현재 실적 대비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 현대차의 현재 저평가 국면, 즉 실적 대비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여전히 뭐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청산 가치를 살펴보면은 34만 원이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는 뭐 18만 원 6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저점 대비를 살펴보면 15만 원대를 기록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도요타에 대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 이제 전기차로 모든 자동차의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기차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가장 원조격으로는 테슬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이제는 레드오션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 할인을 엄청나게 했죠. 네. 그래서 모델 Y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떤 모델 거요? Y와 아이오닉 5를 선택했을 때, 6를 선택했을 때 네.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라면요? 같은 가격이라면 왠지 테슬라를 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많이 생각을 하기 그쵸.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비싸다라는 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다 보니까 좀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분기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소폭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제는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는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테슬라인 1위 업체인 테슬라가 가격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로서 대응을 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네. 사실상 그것을 감안하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 메리트, 장기적인 매수 메리트 관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실적 기준에서 볼 때 30만 원 돈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자리까지는 적어도 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발 이슈라든가 이런 우려감들 때문인데 사실상 지금 중심 가격에서의 저항을 좀 막고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등락을 보이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진율이 좋은 기업들의 특징들은 배당이 잘 나온다라는 물론 배당 성향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차를 배당주로서 투자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장성을 장기적으로 볼 때 배당까지 덤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가격적 메리트는 뭐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점. 일단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자면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궁금한 점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568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마음 AI이고요. 매수가가 37,500원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꼭 좀 알려주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음 AI가 오늘 3.9%, 또 AI 관련주로서 함께 상승이 나오면서 34,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음 AI가 최근에 또 많이 강세를 보였죠. 또 삼성 쪽에서 마음 AI 회사에도 방문을 했다, 약간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8월 30일에 4만 원 정도까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조정이 살짝 나왔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대응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추격 매수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삼성과 현대에서 사옥을 방문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사실 마음 AI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도 AI 인공지능도 갖고 있지만 뭐 GPT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최근 현대와 삼성이 마음 AI 사옥을 좀 방문을 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과의 AI 협업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요, 앞으로 우리가 꼭 봐야 할 성장성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AI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의 좀 존속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조금 매수가 잘못되시긴 하셨으나 현재는 손절 자리로 대응하시기보다는 홀딩하시는 자리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마음 AI의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뭐 조정받을 자리에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상장됐을 때의 고점 가격이 43,000원짜리인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4만 원짜리가 딱 저항에 맞을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처음에 상장됐을 때 손실로 고점 추격 매수로 인해서 손실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달이고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2년 넘게 좀 물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뉴스와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지지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인데요. 33,000원 내외에서는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목균형표 상에서 31,000원에서 31,800원짜리도 강력한 지지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마음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 종목까지 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이제 등락을 좀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평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한 31,0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온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단가를 맞춰 가신다라면 다시 한번 4만 원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순환매가 많거든요. 뭐 의료 쪽도 의료 AI에 대한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바이오도 AI로 또 신약 개발을 하고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멘텀들을 감안해 봤을 때 AI에 대한 순환매와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마음의 AI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31,000원 이하권에서는 단기 신규 관점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음의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4만 원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가 14만 8,500원. 네, 매수가가 비중이 3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3만 1,7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 회복 기대감으로 또 많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입니다. 자, 이제 매수가가 그래도 많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중국 소비주들이 최근 요커들이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요커에 대한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 비자를 면제해주는 관광 비자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봐요. 근데 이제 단지 아쉬운 점이라고 본다라면 제가 화장품주로서 지난번에 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코스맥스거든요. 네. 코스맥스는 OEM 회사, ODM 회사고요. 그쵸.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자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항공고로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매출이 일어나야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커가 와줘야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줄 텐데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좀 부동산 리스크가 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제조업 지표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소비를 둔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13만 5천 원 선에서 좀 맞은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최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실적이 뭐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작년 대비는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가격에 있어서 가격적 전략들은 저는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자리에서는 좀 홀딩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주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요커들에 대한 방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그대로 쭉 끌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오늘도 이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모든 분들께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이 선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필요한 전략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할 줄을 모르세요. 물론 자기만의 방법을 다 찾아가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갈 텐데 사실상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좋다고 하면 사고 아니면 떨어지면 손절하고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구조적으로 일단은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5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마도 이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셔서 좀 시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실전 매매 기법 영상 5강 받아보셔서 공부해보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선물도 받아보시고 이것 이외에도 또 내일 또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도움 받아볼 수 있는 시간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지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데브 시스터즈를 함께 또 공략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듯이 뭐 내일도 역시 종목에 집중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은 좀 안정권에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오히려 공략하시면 이런 시장에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이고 오히려 다음 오를 종목을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는 이런 매매가 가능한 자리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에서 잡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하반기 수익 전략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낱낱이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하나솔루션, 매수가가 48,000원에 비중은 25%, 주가가 내려가서 많이 답답하다라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할 후 재상장 이후에도 밀리는 모습, 오늘은 종가가 35,8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악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망을? 하나솔루션은 작년 9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건 원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반대로 전 정부에서 밀었던 것이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솔루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항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패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악재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을 살펴볼 때도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 역시 의미 있는 뭐 띠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26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거의 18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당장 시세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그래도 뭐 조정 자리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월봉상에서 120주 선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등권을 이용하셔서 45,000원짜리 정도 되시면 그 자리에서 좀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고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전량 손절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강한 상승세를 동반해서 매수가를 넘어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받는권 이용해서 손실폭을 좀 줄이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셨다가 좀 교체를 하시고 일부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 않을까. 당장 그렇다고 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래 갖고 계신다면 저는 뭐 매수가는 올 수 있다 하지만 네. 기회비용을 좀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4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워낙에 좀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한 분석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639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지하이텍이고요.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 50%. 수고하십니다. 꼭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하이텍 오늘 종가 1.8% 상승하면서 3,93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중이 이제 50%로 꽤 크게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8월 달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최근에도 많이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하이텍 어떻게 좀 분석해 볼까요? 그래도 최근 좀 바닥권에서 오늘도 조금씩 되돌림들 저점은 좀 다진 모습이거든요. 네.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좀 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좀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난 8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매수가에 좀 시도는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8월 달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전환가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 가격이 3,990원이거든요. 3,990원까지 내렸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가예요. 현재가 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 이제 전환사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CB라고도 하죠. 근데 이 CB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전환가액보다는 높아야 되는 수준에 올라와야만이 이 투자, 즉 채권을 CB를 구매하신 채권자들에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작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8월 17일 날 찍었던 저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환가액을 다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정 자체가 이번에 좀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좀 기업 자체에서 강한 모습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만이 자신의 돈이 더 들어가진 않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 저점은 확인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점에서는 기다려 보셔야겠죠. 그래서 4,500원짜리가 조금 저항대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우선은 4,500원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을 목표로 1차 목표로 가져보시고 네. 4,500원짜리가 들어와서 소폭 수익권으로 전환됐을 때는 비중을 줄여 놓으십시오. 일부를 절반 정도는.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밑에서 좀 잡다 한다 하더라도 평단가를 맞출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테니까 1차적으로는 4,500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 매수가까지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5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가 3만 원에 비중은 30%, 다시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반도체주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6% 강세를 보였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또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고가 31,7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 자,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쭉 봤는데 네. 이제 오늘이 신고가였거든요. 네. 근데 3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손실 구간이시면 오늘 너무, 아니면은 그죠? 오늘 아니면 월요일에 사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사시고 지금 벌써 불안해하셔서 매수가 올까요?라는 걱정을 하신다는 건 네. 매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당장 올라오겠느냐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뉴스가 반영이 된다면 올라갈 거고, 이거는 사실 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상담이 이것을 이 정도로 분석해내는 건 좀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일단은 매수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저는 매수가가 들어왔을 때는 일부러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손실 보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좀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이번에 엔비디아발 뉴스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줬지만 현재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 성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실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마이크론의 성장성은 좋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을 향해 갈 수 있었듯이 그런 모습들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번 기회에 3만 원 다시 올라올 것이냐는 건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가더라도 저는 25,000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3만 원에 매수된 상태에서 비중이 많으시면 이거는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망을 갖고 3만 원 좀 시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했다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좀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매매 패턴 자체를 좀 다시 잡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 워낙에 매수가가 높으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매수가 이상까지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라왔을 때 또 바로 매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또 다음번에 좀 안전하게 투자해보는 전략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당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하나는 로봇주고 하나는 좀 정책주로서 원전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최근 로봇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로봇에 대한 이슈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을 제조를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재용 회장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로봇에 대해서 개발을 박차를 가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반도체라든가 여러 장비들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 라인에 투입될 로봇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을 옮기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생산 라인에 투입된 로봇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제조에 있어서 좀 효율화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주고 있고 로봇주들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함께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전부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 이 로봇스타는 LG그룹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좀 강한 거래량들이 들어왔다가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 놓였다. 이것도 보시면 딱 중심 가격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라는 건데, 하지만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장 초반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가 회복한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전일 거래량에 들어왔던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 자리는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35,400원에 좀 종가 관리가 좀 됐거든요. 제가 좀 대본을 작성할 때는 매수 가격이 들어왔는데 네. 오히려 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500원 이하권을 좀 공략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시초가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면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8,000원을 잡아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 4만 원 돌파 가능성도 열어놓고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손절가는 31,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로봇주, 로보스타였습니다. 또 상반기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지난달부터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목표가 38,000원 대시해드렸고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원전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한신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공기 압축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이제 소형 원전인 SMR 쪽에 대한 좀 부품으로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형 원전 관련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태양광 얘기를 할 때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현 정부가 좀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 수주죠. 원전 수주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2024년 정부의 예산안들이 이제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소형 원전 SMR 연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예산을 증가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건설의 주도하에 미국의 1호 SMR 원전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제 소형 원전을 만들어내냐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의 좀 기대감과 수혜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근 그런 뉴스들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등을 했다가 아무래도 최근 이제 하락 추세 국면에 놓여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에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점은 좀 다졌다고 봐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이 된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단기 시세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요 하단 자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좀 가격이 올라왔는데 시초가 이하권부터 좀 조정 자리 한 5,000원, 4,900원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1차적으로는 5,700원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매물 소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일부는 좀 매도하셨다가 또는 저점에서 다시 잡는 이런 전략도 반복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좀 4,5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 단기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한 종목인데 특히나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가격적인 전략들을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이제 원전 관련주죠. 한신기계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내용들 또 가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8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님의 5개짜리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